한 만까지는 피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모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신기하죠? 자, 근데 넘게 되면 아무리 피지를 줄여도 늘어난 모공의 크기가 줄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모공이 넓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모공이 넓은 분들 중에 본인이 선택한 화장품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지 살펴보고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모공이 넓은 것은 무조건 모공 주변에 탄력도가 떨어져서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많은 모공 넓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화장품 사용으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분들의 얼굴을 보면 모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조카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의 모공의 크기를 잘 봐보세요. 2차 성징이 빨리 온 초등학생을 봐도 화이트헤드가 있거나 여드름이 한두 군데 있지 모공이 막 넓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모공은 이 털의 구멍으로 이 구멍 안쪽에 피지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털구멍에 기름주머니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죠. 자, 이 기름주머니가 어린 나이에 발달을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 때부터 피지가 모공구멍을 통해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초등학생 같은 어린 나이에는 피지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 모공벽의 수축 능력도 좋기 때문에 모공구멍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피지는 유전적으로 어렸을 때 결정이 되면 나이가 들어서까지 거의 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지는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분비되게 되면서 구멍이 점차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모공이 넓은 것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피지의 양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넓어진 모공은 왜 줄어들지가 않을까요? 자, 병원에서 수만 명의 정말 여드름 환자, 모공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면 한 만 23세 정도까지는 피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모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신기하죠? 자, 근데 이 23세 정도가 넘게 되면 아무리 피지를 줄여도 늘어난 모공의 크기가 줄지가 않습니다. 자, 그 추출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이가 들면서 이 모공벽 자체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피지양이 줄더라도 가역적으로 모공의 입구 부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근데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수많은 인터넷 광고들을 통해서 이 모공 주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모공이 이렇게 늘어져서 넓어졌다는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통해 현혹이 되게 됩니다. 나이가 2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요. 자, 나이가 20대 중반이라면 인생에서 콜라겐 수치가 제일 높을 때인데 이때 탄력도가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졌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땡땡 제품을 써서 모공을 수축시켜야 한다는 광고를 보고 이 땡땡 모공 크림 등으로 안 그래도 피지가 많아 죽겠는데 여기에 리치하고 고농축된 덴스한 물질을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공이 넓은 사람은 결국 모공 부위가 어떻다는 걸까요? 피지 분비가 많다는 것이겠죠. 최대한 피지 분비가 되는 통로를 막지 않으면서 보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여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죠. 자, 화장품 회사들은 화장품을 많이 쓰게 해야 합니다. 크림만 사면 안 되거든요. 수분크림, 탄력크림, 나이트 리페어 크림, 미백크림 등등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야 하니까 각종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수많은 크림을 한 번에 바르게 하지만 자,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이불, 화장품을 두꺼운 이불에 비유한다면 4중, 5중으로 이렇게 덮으면 어떨까요? 피지가 나오는 입구가 이렇게 찐득거리게 꽉 막고 있으니 피지 저류가 나타나면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뾰루지 등이 더 잘생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가벼운 타입을 자주 발라라입니다. 자, 이렇게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리치한 크림보다는 가벼운 크림으로 자주 발라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불로 비유하면 이불을 아침, 저녁 딱 이렇게 두 번씩
4, 5겹씩, 4, 5겹씩 이렇게 꽉 모공을 막게 해서 안에 피지가 절유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두 겹 정도를 계속적으로 덮을 수 있게 해줘야겠죠. 자, 세 번째는 피지를 닦아낼 수 있는 세안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피지가 많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피부 표면에 함몰, 고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 메이크업을 하거나 선블록을 했었을 때 입자들이 이 고랑 사이에 잘 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얼굴에 순한 클렌징, pH가 낮은 화장품들을 시중에서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피지와 모공구멍 안에 화장품들의 성분을 잘 못 닦아내는 경우들이 임상적으로 자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느 정도 피지를 닦아낼 수 있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모공이 이렇게 넓은 부위와 이렇게 아닌 부위들을 나눠서 바르는 것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모공이 넓은 부위와 아닌 부위가 차이가 납니다. 사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부위까지 나눠서 바를 필요가 없지만 병원에 찾아오실 정도의 환자분들은 모공이 막 넓은 부위는 막 엄청나게 넓고 막 아닌 부위들은 막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극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겨울철같이 건조할 때는 모공이 넓은 부위나 모공이 발달 안 한 부위나 둘 다 보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습을 해주되 모공 발달이 심한 부위는 좀 빈도수를 덜 발라주게 되고 모공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은 더 자주 발라주는 것으로 조절해 볼 수가 있지만 여름철 같이 피지 분비가 많이 증가되는 시기에는 모공 발달이 이렇게 많은 부위는 건조하게 되면 에센스나 앰플 같은 수분이 많이 함유된 화장품을 더 발라주고 모공 발달이 별로 없는 부위는 수분 크림 등을 더 발라주는 형태로 이렇게 부위별로 나눠 발라주는 것이 건조감을 줄이면서 모공을 막지 않도록 기초 화장품을 쓰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끝!